Previously.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고 일단 그냥 망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백계문 중심, 그 다음에 김어준이나 선무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몽땅 토착 외구고, 뭐 기득권이고, 뭐 수구 세력이고, 또 이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 아까 이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인데 지지율을 보면 40% 안팎이 나오잖아요.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랑 비교하면 임기 말에 40%는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역대랑 좀 비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층을 가진 건 보수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는 이슈에 굉장히 선악, 그다음 진위, 이 판단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실 그게 맞거든요. 진보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직된 거예요. 이쪽이 굳어졌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진보층이라는 게 과거에 그 보수층처럼 하나의 기득권층이 됐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면 말을 막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관념론적 현상이 아니라 유물론적 현상이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김대중 정권이 있었죠. 노무현 정권이 있었죠. 그때 시민단체는 뭐니 이 모든 것의 유착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정권을 잃어가지고 못해먹은 거예요. 굶주렸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거 들어와서 완전히 그 굶주림을 다 채워서 아예 요번에 윤미향 사건 같은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있으면 그 밑에 먹고 사는 사람들 구조가 있고, 이재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검은 구조들, 거기 시민단체들부터 지식인들까지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권 단체가 돼서 지킬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이용해 본 거예요. 원한의 정치. 노무현은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그걸 갖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지를 공고화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결과 나타나는 건데, 아니 그래봤자 재보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 그다음에 개혁의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에 조롱하고 냉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능력주의로 간단 말이죠.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보는 거죠.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오징어 게임 공정하잖아. 룰대로 하니까. 그렇죠. 룰대로 네. 하니까. 그 426명인가? 그 56명. 456명? 걔들 회사에서 있잖아. 공정하잖아.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진보적인 가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공정의 가치를 갖다 저렇게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조국이 저 모양을 만들었고, 이재명이 이꼴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박원순이니, 뭐 오거돈이니, 안희정이니, 유시민이니, 그런 꼴도 보였단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5달 정도 남은 거예요.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실 때 공과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면 뭐 평가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공이 뭔지 잘 모르겠네. 보통 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것도 좀 웃기는 게,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험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에요. 핵군축하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그땐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 뭐냐라는 거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뭐 이러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부동산은 뭐 이 모양이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국민들이 잘한 거지 자기들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독일도 아내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밖에 나간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나돌아다니고 쓰면 그러죠. 해고한다는데도 해고해 그리고 안 쓰잖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렇죠. 예,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 자기 방역 성과로 자랑하는 거예요. K방역이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은 자영업자들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요. 국가의 정책으로 문을 닫은 거잖아요. 고정비의 90%까지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준대. 나는 그 돈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뭐 자살하고 있고 이러는데, 근데 이재명은 거기다 더 얹어주자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거버넌스, 보편적 복지. 근데 이 사람들 미쳤다고 보거든요.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지원할 돈은 없는데 용돈 줄 돈은 있는 거야. 고기 사 먹으라고.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난 이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닙니까, 이게? 들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뭘
또 있나? 그다음에 공이 또 뭐 있나? 아무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허상인지를 얘기를 했고 뭐 조국 사태 때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바지 사장이었잖아요. 바지 사장이고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진짜 사장이에요? 신문 그룹들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권력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잖아. 나올 생각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을 친노 애들이 만든 거잖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올라가니까 자기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론이 분열됐을 때 분명하게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줄 그게 있는데 조국 사태 같은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거기 끌려가 버린단 말이죠. 예,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세 때도 그렇고 모든 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걸 계속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판단을 안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걸 보잖아요. 항상 전 정권 걸 살아가요. 그다음에 맨날 쇼만 하잖아요. 탁현맨 불러다가 쇼만 하고. 그것도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 심파, 그 NL 심파 정서 있잖아요. 이 남은 5돌 동안 대선까지 다음 대선까지 문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나씩만 꼽아주시죠. 그럼. 어차피 하는 일 없으니까 그냥 뭐 가는 파인 말년병장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있다가 하세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런 일은 대권 없었으면 교체가 좋겠다. 되더라도 저쪽 지지자들 보니까 굉장히 또 원한이 가득 차 있거든요. 가는 원한이 있어가지고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듣자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라고 했더니 딱 한 번만 이러더래요.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말자요. 그때부터 하지 말자고. 뭔지 알겠죠? 네.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당선이 딱 되면 그 얘기부터 해야 돼요. 여기 선 끊겠다. 설마 진짜 의혹이 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는 좀 끊자. 라는 선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친노 그룹들이 원활의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만들고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저놈들 털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도 문제 삼지 말자. 네. 혹시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만. 딴 놈들은 문제 삼아야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그래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예우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내가 엄청 싫어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좀 혐오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도 죗값을 치렀으면은 이제는 뭐 사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면하면서 그 다음에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이런 정치 제발 좀 종집을 찍자라고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 정치가 좀 진일보하는 진일보 방향으로 하는 나아가자. 맞아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모두각이라고 별명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두를 까시다 보니까 또 모두한테 욕을 먹고 계셔서 멘탈이 그만큼 튼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참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편을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문재인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곽성도가 문진을 공격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옹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남을 재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면 나는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맞잖아요. 아니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문자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그런다는데 그 괜찮으시냐는 거죠? 될수 있죠.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표 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 대해서 날 막 욕하잖아요. 그 욕을 딱 읽으면 이 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너의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화가 난 데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도 온갖 이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관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관종의 기질이 있다고 보세요? 관종이라는 게 뭔지 관심종자. 막 남의 관심을 못 받으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관심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뭐 인터넷 전사, 뭐 평론가, 논객 이런 걸 잘 마셔서 그렇지 미학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타 이 논평하고 하는 활동들이 학자로서의 어떤 평판이나 업적이나 이런 거에는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뭐 내가 학자로서 평판 쌓여도 아무도 관심 없는데. 아, 내가 쓴 책 있죠.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해가지고 우수도서로 선정했는데 그거 내준 신문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이런 활동을 안 하셨으면 내줬을 텐데. 아니요. 이 그림자가 너무 커서 아니요, 안 다른 내주는 건 사람들도 아니에요. 안 내줘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감각론 썼고 감각론의 역사에 대해서 고대, 중세, 심지어 아랍 문헌까지 다 보면서 그냥 써가지고 그냥 딱 냈으면은 말이지. 진중권이 이런 거 됐다라고 좀 떠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프라민으로 네. 좀 넣어줘. 그렇게 해서 학자로서 이렇게 좀 각광을 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은 이런 정치 평론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약간 관종이에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알아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미학자로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지금은 있으세요? 이제 아마 솔직히 말하면 학교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때 동양대는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겠다고 던진 거잖아요. 싸움을 하려면 나와야죠. 왜냐면 이제 거기서 안에 싸우면 학교가 당하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사람들은 쟤네들하고 달라요. 국힘 애들도 지금 탄압을 받아봤거든요. 국힘 사람들 옛날 이명박 때 네. 열심히 탄압을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손해가 없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블랙리스트가 올라가지고 딱히 피해가 없어요. 딱히 피해는 없고 별만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블랙리스트 사관함이야. 근데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지? 떠보는 게 없거든. 근데. 뭐 강의 같은 거에서 좀 잘리고 그러셨다고 그러지 그쵸. 않았어요? 근데 강의 잘라봤자 원래는 뭐 강의만 안 하더라도 그거 뭡니까? 저기 임금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네. 나는 그 연구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의를 잘라면 편해진 측면이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유 지독해요. 민주당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고 진짜 타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해.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 학교로 들어와가지고 20년치 이사록을 가져가서 회의록을 다 뒤지면서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국회의원 5명인가 6놈이 찌르더라고요. 딱 보고 그때 제가 꼭지가 돈 거거든요. 이 봐라 하면서 내가 그놈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만 그 이름은 꼭 기억해둬라. 아까 보복의 정치는 하지 말자고 그러셔놓고 용서하라. 용서한다니까 하지만 그 이름은 꼭 기억해둬야지. 기억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딱 좀 뭐야 그립감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촉각 디자인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오감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전면적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가를 하는 사회학적인 자본. 정치 얘기할 때랑은 표정하고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뭐 야심이 있잖아요. 그 아카데믹한 야심이 있고.